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차 함수 단원의 마지막 소단원인 1차 함수의 활용 단원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끝나면은 이제 다음 주는 대면 수업이죠. 네, 그리고 중단원도 함께 같이 끝납니다. 네, 조금만 버텨주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네, 1차 함수의 활용 단원이니만큼 네, 1차 함수를 이용을 해서 실생활 문제들을 해결해 볼 거예요. 총 3문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학습지는 다들 준비했죠? 네,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자, 1차 함수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총 4단계를 거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차 방정식도 지난번에 배웠었죠? 네, 1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전에 부등식을 활용해서 해결하거나 모든 활용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네, 문제를 읽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읽고 문제의 상황에 맞게 뭐를 정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수학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쵸? 처음에. 그래서 문제를 읽고 제일 먼저 우리가 1차 함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쵸? x나 y와 같은 미지수를 제일 먼저 정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 우리가 1차 함수를 세워서 풀 수 있을 거니까요. 자, 그러면 미지수를 정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세워요? 네, 그쵸. 문제의 뜻에 맞게 지금 단어는 1차 함수이니까 1차 함수를 세웁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보고 x랑 y가 어떤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1차 함수를 세면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세워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일까요? 네, 그쵸. 함수를 세운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2가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는 식으로 이용해서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함수의 그래프 우리가 그리는 방법 배웠었잖아요.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주어진 조건에 맞는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값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값만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값이 문제의 뜻에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 항상 거쳐야 됐었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단위나 아니면 조건에 이 답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맞으면은 그대로 적고 만약에 틀리면은 그 부분을 빼서 이제 문제에 맞는 답만 골라서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는 지난 단원에서도 많이 했었으니까 쉽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예제를 풀어보면서 활용 문제를 한번 익혀볼게요. 자, 예제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맑은 날 열기구를 타고 지상으로부터 X미터 상승했을 때의 측정한 기온 Y도씨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래요. 자, 문제는요. 기온이 7도씨인 곳은 지상으로부터 몇 미터 높이인지 구하시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해 볼게요. 자, 먼저 활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미지수를 정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x랑 y 미지수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쵸? 네, 바로 x는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를 x로 뒀고요. 그 다음 y는 그때 측정한 기온을 y라고 뒀습니다. 그래서 미지수를 정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단계 1차 함수의 식을 구해봐야 되겠죠? 자,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얘가 어떤 도형이에요? 그쵸. 지금 직선이라는 도형이에요. 자, 그래프가 직선이 나오는 우리 함수는 어떤 함수? 그쵸. 1차 함수죠. 단원이 우리 1차 함수이기도 하고요. 자, 1차 함수의 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y는 기온이고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x미터였습니다. 자, 근데 그게 지금 직선 형태로 그려져 있으니까 1차 함수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1차 함수의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정보를 2개를 알아야 된다 했죠? 네, 바로 기울기랑 y절편이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식을 바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y는 기울기 x 플러스 y절편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기울기 먼저 구해볼게요. 자, 기울기는 뭐분의 뭐를 기울기라 했어요, 선생님이? 그쵸?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을 기울기라고 했는데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300,17이랑 그 다음에 1500,5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찍혀 있네요. 자, 그러면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왼쪽 점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점으로 이렇게 이동해 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얘가 x값의 증가량입니다. 자, x값의 증가량 얼마예요? 그쵸. 300에서 1500만큼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1200이 바로 x값의 증가량이겠네요. 그리고 y값의 증가량은 지금 이 점에서부터 두 번째 점까지 이렇게 이으면 y축의 반대 방향, 즉 내려갔죠. 그렇죠. 아래로. 자, 얼마큼 내려갔어요? 17에서 5까지 12만큼 내려갔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y값의 증가량이라고 할 수 있죠. 즉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은 1200분의 마이너스 12가 되고 12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100분의 1이 바로 기울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울기는 구했습니다. 자, 이제 y절편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 y절편이라고 하면 이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그 중에 y좌표죠. 자, 지금 y축과 만나는 점이 이 점인데 점에 좌표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그래프로는 구할 수 없고요. 우리가 다르게 구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까요? 지금 y절편을 뭔지 모르니까 우리 지난 시간까지 쭉 했듯이 y절편을 뭐라고 둔다? 바로 b라고 둡니다. 자, 그래서 식을 한번 세어보면 y는 기울기는 지금 마이너스 100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1x 플러스 b라고 1차함수의 식을 둡니다. 자, 근데 얘가 지나는 점들이 지금 두 개가 있죠? 자, 먼저 첫 번째 점은 300,17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점은 1500,5예요. 자, 이 두 점 중에 편한 점 하나를 대입하면은 바로 b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둘 중에 어떤 점이 더 편해요? 대입하기 편한 점은 17을 대입하면 나중에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선생님은 1500,5를 바로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입을 하면은 y 자리에 5가 대입하고요. 그 다음 x 자리에 1500을 대입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00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래서 5는 마이너스 15 더하기 b. 자, 그럼 b를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5 이항하면 플러스 15. 즉, 5 더하기 15는 20이 되겠죠. 따라서 y절편은 2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은 바로 구할 수 있겠죠.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00분의 1x 그 다음에 플러스 y절편 20 이렇게 식이 구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식까지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은 뭐예요? 바로 식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의 뜻에 맞게 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지금 한번 문제를 보면요.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게 기온이 7도씨인 곳은 지상으로부터 몇 미터 높이인지 이거입니다. 자, 그런데 기온이 7도씨라는 것은 뭐의 값이 7이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y가 기온이라고 했죠? 그래서 y의 값이 7이라는 겁니다. 자, 즉 뭐가 7일 때? y 값이 7일 때의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지금 높이는 x니까 y 값이 7일 때의 x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그래프상에 y 값이 7인 구간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는 구하지 못하고요. 바로 아까 전에 세웠던 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식은 y는 마이너스 100분의 1x 플러스 20이었어요. 자, 여기서 y 값이 뭐일 때? 7일 때의 x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7은 마이너스 100분의 1x 플러스 20. 자, 20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럼 7 빼기 20은 마이너스 14. 그래서 마이너스 14는 마이너스 100분의 1x입니다. 자, 그럼 양변에 얼마를 곱해야지 이 마이너스 100분의 1이 없어져요? 그쵸. 마이너스 100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 사라지고 마이너스 14랑 마이너스 100이랑 곱하면 1400이 되겠죠? 그래서 x가 1400이 나옵니다. 즉 y값이 7일 때 x값이 1400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답을 적으면 안 되죠. 자, 마지막 문제의 뜻에 맞게 답을 구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x가 1400이 나왔어요. 자, 지금 x가 뭐예요? 지상으로부터의 높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적어줘야 돼요? 네, 지상으로부터 1400m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한번 더 확인해 보면 자, 1400은 한 요점이 있겠죠? 이때 x값을 한번 보니까 대충 요 정도에 있으니까 7 나올 수 있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1400m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활용 문제 어떻게 푸는지 감 왔어요? 대충? 네, 먼저 선생님이 한 거 다시 밟아보면은 제일 먼저 미지수를 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식을 구해줍니다. 자, 미지수 정할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나와 있었지만 문제에서 나와 있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미지수를 두 개를 세팅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뜻에 맞게 식을 구하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구해서 마지막 문제 상황에 맞게 답을 적는 것까지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문제 1번 길이가 16cm인 어느 양초가 시간당 2cm씩 일정하게 탄다고 할 때 x시간 후에 남은 양초의 길이를 ycm라고 하자. 자, 남은 양초의 길이가 8cm일 때는 양초에 불을 붙이고 몇 시간이 지난 후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문제 푸는 시간 3분 드릴게요. 3분 동안 문제 풀어보세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x랑 y가 문제 상황에 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미지수는 이미 두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적절하게 1차 함수씩 세워서 문제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다 구했죠? 네, 선생님이랑 비교해 보세요. 자, 먼저 미지수는 정해져 있죠. 자, x시간 후에 남은 양초의 길이를 y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1차 함수의 식을 구해 볼게요. 자, 지금
원래는 16cm인 양초의 길이가 시간당 2cm씩 탄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양초의 길이, 남은 양초의 길이가 y잖아요. 그래서 y는 원래는 얼마였어요? 네, 16cm였죠. 자, 16cm에서 2cm씩 줄어드는 거죠. 시간당. 자, 그러면은 지금 1시간 지나면 몇 cm? 네, 2cm씩 줄어들고, 만약에 2시간 지나면, 그쵸? 마이너스 4cm씩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x시간 지나게 되면, 그쵸? 마이너스 2x. 2x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16에서 네, 2x만큼 뺀 값이 남은 양초의 길이겠다. 그래서 식은 y는 16-2x라는 1차 함수 식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조건에 맞는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남은 양초의 길이가 8cm일 때 몇 시간 지난 후인지 구하라 했죠? 그럼 남은 양초의 길이는 우리가 y를 두기로 했으니까 결국엔 y 값이 8일 때의 시간, 즉 x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식은 y는 16-2x였으니까 자, y값이 8일 때의 x값을 구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8은 16-2x. 자, 그럼 16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16이 되죠. 그래서 8 빼기 16은 네,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x. 그럼 양변에다가 네, 마이너스 2를 나눠주면 되겠죠? 지워지고 마이너스 8 나누기 마이너스 2는 4. 따라서 x값이 4가 나오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정답은 네, 양초에 불을 붙이고 4시간이 지난 후에 8cm가 남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연비가 18km/L인 어떤 자동차의 연료 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운 후 일정한 속력으로 주행을 했더니 1080km를 주행한 후에 연료가 완전히 소모되었다고 해요. 자, 이때 이 자동차의 연료 탱크가 연료를 가득 채운 후 Xkm 주행했을 때 남은 연료의 양을 Y리터라고 하자. 자, 그럼 남은 연료가 35리터일 때 자동차가 주행한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X와 Y 사이에 관계가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 이 문제는 속력, 거리, 시간 문제랑 굉장히 비슷하죠. 자, 근데 속력이 아니라 연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비는 지금 단위를 보면 km/L죠. 즉, 연료의 양분의 주행한 거리가 바로 연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사실을 잘 명시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은 3분 드릴게요. 3분 동안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죠? 자,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이 문제도 미지수가 정해져 있어서 둘 필요는 없습니다. Xkm 주행했을 때 남은 연료의 양이 Y리터이죠. 자, 그럼 일단 한번 같이 밑에 빈칸을 채워볼게요. 1km 주행하는데 소모되는 연료의 양이 얼마일까요? 자, 지금 문제에서 뭘 보면 돼요? 네, 연비를 보면 됩니다. 자, 연비를 보면은 연비가 18km per 리터라는 말은 1리터에 우리가 몇 킬로 갈 수 있다? 네, 18km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지금 1km 주행했을 때 필요한 연료의 양은 몇 리터인가? 이게 궁금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네, 18km일 때 1리터가 필요하니까 1km 갈 때는 네, 그쵸. 그것의 18분의 1만큼 필요하겠죠? 즉, 몇 리터? 18분의 1리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km 주행하는데 소모되는 연료의 양은 18분의 1리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연료 탱크에 가득 채운 연료의 양은 지금 얼마일까요?를 구해줘야 되는데요. 얘가 문제 상황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 하지만 어떤 정보를 이용하면 되냐? 네, 일정한 속력으로 주행했더니 1080km를 주행한 후에 연료가 모두 소모되었다. 이 부분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연비가 18이니까 18km를 가는데 1리터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1080km를 가는 데는 몇 리터가 필요할까요? 네, 그쵸. 18에서 얼마를 곱해야 1080이 돼요? 네, 한번 나눠볼게요. 1080을 18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6, 8, 48. 6일 때 108이 나오고요. 네, 즉 60만큼 되겠네요. 그래서 18km에서 60을 곱해야지 1080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몇 리터가 필요할까요? 네, 그쵸. 1에다가도 60을 곱한 60리터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원래 연료 탱크에는 얼마만큼 연료가 있었을까요? 네, 60리터만큼 있었어야지 1080km 갔을 때 다 소모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차 함수의 식을 구해볼 건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연료의 양으로 다시 문제를 정리를 했냐면 남은 연료의 양을 y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료의 양에 관련한 식을 세워줘야 돼요. 자, 즉 y는 남은 연료의 양이고요. 원래는 얼만큼 있었어요? 네, 60리터 있었죠. 그리고 계속 빠집니다. 1km 주행할 때마다 18분의 1리터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빼기 18분의 1만큼 줄어드는데 자, 몇 킬로미터 주행해요? 네, X킬로미터 주행하는 거죠. 그래서 1km 주행할 땐 18분의 1, 2km 주행할 땐 18분의 2. 그러니까 X킬로미터 주행하면 18분의 1X 리터만큼 소모되겠죠. 그래서 식은 Y는 60-18분의 1X가 됩니다. 이거 세우는 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원래 항상 1차 함수에 식 세우는 과정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식을 이용해서 조건에 맞는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요. 문제 마지막 줄 보면 남은 연료가 35리터일 때의 주행한 거리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남은 연료가 35리터라는 것은 뭐의 값이 35? 그쵸, 남은 연료가 우리 y라고 했었죠. 그래서 y가 35일 때 주행한 거리 x 값을 찾아주면 돼요. 자, 식은 y는 60-18분의 1x였죠. 자, 이때 y가 35일 때의 x값 찾아줍니다. 즉, 대입해보면 35는 60 빼기 18분의 1x. 자, 60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60이 되죠? 35 빼기 60은 네,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는 마이너스 18분의 1x. 자, 양변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8 해줘야지 얘네가 사라지겠죠? 자, 따라서 x는 네, 마이너스 25 곱하기 마이너스 18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는 플러스. 자, 25 곱하기 18 해보겠습니다. 자, 5, 8, 40 올라가고 2, 8, 16. 16 더하기 4는 20. 그 다음에 5, 2. 계산해주면 450이 나오네요. 그쵸? 자, 따라서 x는 플러스 450. 자, x가 주행한 거리였죠? 그러니까 450 단위는 킬로미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 4번에다가 답을 구해주면은 네, 정답은
450km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여기까지 오늘 문제 다 풀어봤고요. 활용 문제는 여기까지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도 항상 평상시와 같이 학습지 사진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돼요. 이게 오늘의 출석 인정 과제고요. 미트에 다시 접속해서 선생님한테 꼭 제출했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자, 감동학습지를 선생님이 미트에서 그 시간 선발을 해야 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접속을 해줘야지 선생님이 그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도 고생 많았고 우리는 또 다음 주에 이제 대면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